자녀에게 재산을 물려주려고 할 때 세금 걱정부터 앞서시죠? 어떻게 하면 이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또 스마트하게 줄일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핵심 전략들을 알기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이 문제. 많은 부모님들 또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3번쯤은 고민해 보셨을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자산을 넘겨주고 싶은데 이 막대한 세금 부담을 어떻게 해라 하나. 정말 큰 숙제죠. 자, 그럼 우선 증여가 뭔지부터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죠. 증여는요, 아주 간단하게 말해서 어떤 대가도 받지 않고, 그러니까 공짜로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걸 말합니다. 돈을 받고 팔면 양도, 그냥 주면 증여. 딱 이렇게 구분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자녀한테 좀 큰 돈을 증여한다, 이러면 세금은 대체 얼마나 나오는 걸까요? 이게 사실 가장 궁금한 부분이잖아요. 바로 한번 구체적인 숫자로 확인해 보시죠. 예를 들어서요, 자녀에게 현금으로 5억 원을 준다고 생각해 볼게요. 이럴 경우에 증여세율이 20%나 되거든요. 그럼 세금만 무려 9천만 원 가까이 나올 수가 있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하지만 다행히도 법에서도 가족끼리 서로 돕고 지원하는 걸 당연하게 봐요. 그래서 이런 세금 부담을 줄여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을 마련해 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부터 우리가 쓸 수 있는 절세 전략이 시작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첫 번째 방법은 바로 증여공제입니다. 이건 뭐랄까, 증여세 절세의 가장 기본이면서도 가장 확실한 누구나 써야 하는 그런 도구라고 할 수 있죠. 이게 뭐냐면요, 증여받는 사람과의 관계에 따라서 증여한 재산 총액에서 이 표에 있는 금액만큼을 그냥 빼주는 거예요. 세금을 아예 안 매기는 거죠. 보시면 성인 자녀한테는 5천만 원, 아직 미성년인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그럼 이 공제를 얼마나 자주 쓸 수 있냐는 거예요. 뭐 매년 해주는 건지 아니면 평생에 딱 한 번인 건지. 바로 이 규칙 안에 장기적인 절세 전략의 모든 핵심이 숨어 있습니다. 정답은 바로 10년입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공제 한도가 매년 리셋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0년 동안 증여한 금액을 전부 다 합쳐서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하실 거예요. 이게 바로 일찍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정말 명확하게 보여주죠. 그러니까 아이가 1살 때 2천만 원을 증여해서 미성년 공제를 다 썼다고 해봐요. 그럼 거기서부터 10년짜리 시계가 똑딱똑딱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11살이 되는 순간 그 시계가 리셋되면서 새로운 공제 주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죠. 이걸 평생에 걸쳐서 여러 번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좀 더 큰 자산을 움직이려는 분들을 위한 한 단계 더 나아간 전략을 알아볼게요. 바로 법인을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만약 50억 원을 자녀 개인에게 바로 주면요, 증여세율이 최고 50%까지 올라가서 세금만 25억 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걸 자녀가 주인인 법인에 주면 훨씬 낮은 법인세율이 적용되니까 세금 차이가 정말 엄청나죠? 그래서 과거에는 이런 방법을 많이 썼어요. 부모가 자녀가 대주주로 있는 법인의 자산을 증여하는 거죠. 그럼 이 법인은 증여세가 아니라 훨씬 세율이 낮은 법인세를 내니까요, 당장 내야 하는 세금을 확 줄일 수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이런 걸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았겠죠. 당연히 이런 루폴, 즉 허점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그게 바로 증여의제라는 건데요. 법인이 이익을 받지만 사실상 그 뒤에 있는 주주, 즉 자녀에게 직접 증여한 걸로 간주해서 세금을 물리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주주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법인이 돈을 받은 거지 내 주머니에 현금이 들어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세금 고지서는 나한테 날아오는 거니까요. 이런 문제 때문에 이 증여의제 규정은 아주 까다롭고 엄격한 조건에서만 적용되도록 설계됐습니다. 바로 그 결과 아주 중요한 예외, 일종의 숨구멍이 생겼습니다. 법인을 통해서 얻는 이익이 1억 원을 넘지 않으면 이 증여의제 세금을 물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로 이 1억 원이라는 기준이 합법적으로 절세 계획을 짤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통로가 되는 셈이죠.
근데 이건 정말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이 법인을 활용하는 전략은요, 세법 중에서도 진짜 복잡하고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어설프게 계산을 잘못했다가는 오히려 상상도 못한 세금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전문가와 함께 아주 정밀하게 검토해야만 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두 가지 전략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걸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네, 바로 장기적인 계획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강력한 두 가지 절세 도구를 알아봤어요. 하나는 기본 중의 기본인 10년 주기 증여공제를 최대한 여러 번 활용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자산이 많을 경우 법인을 활용해서 1억 원이라는 예외 규정을 스마트하게 이용하는 방법이었죠. 결국 효과적인 자산 이전이라는 건요, 마지막 순간에 어떤 꼼수를 찾는 게 아니더라고요. 미리미리,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세우는 장기적인 계획에서 나오는 겁니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져봅니다. 여러분의 10년 계획은 무엇인가요?